네, 시청자 여러분, 저 여기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 동구에 우리 아미고 지자체 투어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대구 동구가 지역구가 두 개입니다. 갑과 을인데 여기는 을 지역입니다. 을 지역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예, 우리 조명희 의원님과 함께 대구 동구 을 좀 둘러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고성국TV 시청자께 인사 한 말씀. 네, 정말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우리 고성국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21대 국회 비례의원인 조명희입니다. 제가 이 동구을 팔공산 아래에서 대구에서 총 55년을 살았지만 팔공산 아래 동구을에서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고성국 TV에 출연하게 됐고, 우리 유명한 우리 고성국 박사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촬영하자고 그래서 왔는데 너무 좋네요. 여기가 네. 대한수목원이요? 예, 예, 대한수목원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국내에서 아마 개인적으로 경영하는 유일한 수목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팔공산이 이번에 국립공원이 됐잖아요. 네. 우리 팔공산이 굉장히 이 정말 유명한 산야가 굉장히 아름답고 문화재가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동화사도 있고. 동화사가 팔공산에 있죠. 팔공산 예, 예. 동화사. 예. 동화사, 뭐 원해사, 박해사 그리고 큰 동양에서 가장 큰 대불도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갓바위가 있습니다. 아, 갓바위가 있죠.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그게 갓바위가 그래서 예. 멀리 바라보기를 부산 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네, 네. 그래서 부산 분들이 그렇게 많이도 오시는 그곳이에요. 아이고, 가을에 입시철이 되면 예. 마비가 됩니다, 교통이. 그러니까. 예.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한 4, 50분 걸리는데 그거 네. 줄 서서 올라가요. 네. 그 갓바위가 팔공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수목원이 아주 그냥 이 팔공산의 여러 가지 수목들을 대표적이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이렇게 조경을 잘 해놔서 네. 가끔씩 여기서 세미나도 하고 아, 그래요? 예, 모임도 하고 합니다. 아, 정말 좋은 곳이네요. 예. 이 조금 가팔라서 네. 어떨까 싶긴 한데 여러분들 네.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대한수목원에서 우리 조명희 의원님과 함께 이런저런 말씀을 좀 우선 나누겠습니다. 가실까요? 아, 여기 이 동구 을에서만 한 20년 사셨어요?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 완전 동구 을 주민이시네. 아, 네, 주민입니다. 대구 동구 을 있잖아요. 대구 예. 동구가 대구에서도 이 정치 중심이다. 뭐 예전에 네. 서울 같으면 종로처럼 말이죠. 네. 예, 그렇게들 얘기했던 지역 아닙니까? 한때는 20대 때, 예. 2016년 그때는 뭐 그 본의 아니게라기보다는 예. 그때 공천 때문에 그 유승민 의원이 저희 공천 동구 파동이 있었죠. 예. 공천 파동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아하, 예, 예. 그리고 저희가 뭐 팔공산이 있고 또 가장 그 대구에서는 도농복합 지역이죠. 예, 그때 그 공천 파동 때 네, 진짜 억울하게 그 공천 뺏긴 사람이 제 친구 이재만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여의도 들어오셨잖아요. 네, 예. 네, 그때도 황교안 대표 때인데 네, 미래통합당은 총선에서 네, 네. 대역전패를 당했지만 네. 미래한국당은 이겼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을 꺾고 네, 네. 그때 19석인가를 했어요. 석이죠. 네. 네. 그때 그 당을 맡았던 원유철 대표나 염동열 네, 총장이 참 고생했는데 네. 선거 끝난 다음에 종북 주사파들이 딱 표적으로 네. 해가지고 둘 다 감옥 네, 갔다 네. 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네. 이제 여의도 입문하셨어요. 네.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과학자로 예, 언론이 예. 막 보도를 했었죠. 네, 과학기술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위성정보 그 1호 박사거든요. 위성정보 1호 박사. 예, 우리 그때는 우리나라 위성이 없어가지고 네. 석박사를 미국의 나사에서 발사한 그 랜셋이라는 위성 가지고 우리 국토를 관리하고 네. 뭐 하천 유역이나 우리 그 수자원 이쪽에 재해 이쪽에 제가 논문을 썼었죠. 그 이제 경북대학에는 제가 경북대학교에서 학위를 했는데 네.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네, 시스템이. 제가 지질자원연구원에 그때는 뭐 중앙정보부, 지금 국가정보원이죠. 그래 지질자원연구원에 가서 제가 석박사 논문을 미국 영상을 가지고 처음으로 위성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대학에 여기 경북산업대학교 척지공학과가 있어가지고요. 그 전에는 학과가 없어가지고 학위 받고 유엔 연구원을 했습니다. 예. 일본의 그 유엔 지역개발센터에 선발이 돼가지고 네. 유엔 연구원 하면서 또 라오스 프로젝트를 하고 그래 학교에 왔는데 정말 그 제가 너무 힘들어서 예. 저 제자만은 이런 저 같은 걸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열심히 프로젝트도 하고 연구 여건 환경이 예, 안 된 상태에서 연구하려니까. 그러니까 예. 가르치고 뭐 연구고 해가지고 네. 과학적으로 제가 여러 이 활동 미래 뭐 유망과학기술인협회 뭐 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해서 여성과학총연합회 네.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그러셨구나.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제가 20대 때 19번 받아가지고 아하. 그때 못 들어갔거든요. 나르샤 하고 뭐 우리 유성민 엄만 스타로 만들었죠. 아하. 예. 그래 17번까지 들어가고 19번 못 들어갔는데 제가 당직을 참 진짜 그때 황교안 대표님이 이제 또 당대표를 맡으시고 그동안 16년에서 20년까지는 진짜 온갖 당직을 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저희가 위성정당 만들어줘가지고 네. 지역구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뭐 통합한다 그러면서 뭐 탄핵의 강을 걷는다 뭘 그러면서 지역구는 안 되겠더라고요. 유성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기 강대식 의원을 그냥 바로 하니 그래서 위성정당 해서 이제 그래요. 지금 뭐 여기 대구 동구 을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승민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이제 국회의원인 강대식이도 그 유승민이 밑에서 구청장도 하고 뭐 다 네. 했던 그 아주 직계 아닙니까? 네. 그 이 지역 동구 을 주민들이 유승민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아니 뭐 일반 알려진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에 대해서 처음에 여기 박창달 예. 의원님 계셨는데 그 사람도 또 저쪽으로 예. 갔어. 그 근데 갔다 왔다 하시는 분인데 예. 그 선거법 위반으로 그냥 가셨죠. 네. 형 교도소 가시고 그 팀들이 교도소 가고 난 다음에 보궐선거 했거든요. 예. 보궐선거 했는데 그때 그 유명한 그 이강철이라고 예. 열린우리당에 그 여기 하시는 분인데 노무현이 친구라는. 예. 그래가지고 뭐 당은 다르나 우리가 뭐 이강철이 경북대 학생회장 했었거든요. 예. 그래 선배고 해서 뭐 밀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박근혜 그땐 총재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을 데리고 와서 그때 비례대표하고 있던 유승민이를 여기다가 지역구 공천을 했어요. 한 4번 정도 우셨어요. 예. 그래서 유세차에서 우시고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대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대구 사람은 대단하죠. 그래가 유승민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랬던 유승민이가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보기 좋게 배신하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이 대구 동굴 분들 입장에서 유승민이 이름만 나와도 이가 갈린다는 분들 이가 많으시죠. 갈리죠. 예. 저는 옆에 현장에서 계속 봤는데 예. 본인 재선할 때부터 계속 봤거든요. 대구 와가지고 네. 저희 그 벤처 회사도 거기 유승민 사무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 늘 계속 봤는데 그래 유승민 의원은 다른 사람 몰라도 듣보잡이었죠. 그때부터는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으면 재선 안 됩니다. 우리 생전 보지도 못하고 지역에 살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와서 뭐 재선하겠다니까 그래 박근혜 대통령 믿고 그렇게 재선됐는데 유승민이가 여기 재보궐선거로 왔을 때는 2012년 14년 그때 얘기입니다. 벌써 10년도 더 전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정치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조명희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이 20년 이상 살고 있는 요 대구 동구을에서 유승민의 그 직계 부하 강대식이랑 한판 제대로 붙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지역에 내려와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의원님 만나 뵈면은 그 꼭 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위성학 1호 박사시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인공위성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인공위성. 그게 이제 뭐 군사적인 목적의 인공위성도 있지만 네. 그 평화적인 이용과 관련된 인공위성의 네. 그 이 이용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위성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실생활에 가까이 있는 과학체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위성이라면 네. 이제 지금 지구에 한 3,000개 정도 위성이 있습니다. 네, 3,000개. 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통신위성, 음. 반 이상이 통신위성인데, 우리가 핸드폰으로 모든 자료를 주고받는데, 네네. 거기 위성을 통해서 각 자료가 이동이 되고, 네. 그 다음 우리한테 가까운 게 이제 GPS. 그러면 예. 위성이 없으면 핸드폰이가 소용없다는 안 되죠. 거예요? 데이터 전송이 안 되니까. 아하, 그렇구나. 예, 통신위성. 그러면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인공위성 기술의 산물이다. 예, 예, 아, 예. 그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GPS. GPS는 이제 딱 모바일 네. 수신기만 있으면 수신의 그 카드가 있습니다. 그 GPS 카드만 있으면 모든 위치 정보, 네. 그걸 내비게이션. 위성을 통해서 받는다는 거죠? 예, 측지위성이라고. 아하. 99년부터 미국에서 이제 GPS 위성, 예. 각 나라마다 그 선진국은 다 있습니다. 예. 하다못해 뭐 저기 러시아도 있고, 아. 예, 인도도 있고, 뭐 유럽도 있고, 미국의 이제 GPS 위성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이 위치를 이동하면 이동하는 대로 XY 좌표, Z 좌표가 되는 예, 위치 예.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는 지구 관측 위성. 제가 하는 거는 지구 관측 위성. 지구 관측 위성. 예, 뭘 관측하는 거래요? 위성에다가 카메라를 실어가지고 스캐너를 실어가지고 지구를 찍어요. 그러면 그냥 이래 눈으로 보는 우리 가시광이라는 찍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그 스펙트럼 분광대를 나눠가지고 가시광에서도 여러 번 쪼개가지고 저기에서는 우리 눈으로 식별 못하는 것도 이렇게 분광대를 나눠가지고 한 번에 7장씩 우리는 아리랑 위성 6장씩 이렇게 찍어요. 찍어가지고 지구를 계속 돌면서 찍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위성 영상을 보면 현장 안 가더라도 현장에 대한 정보를 아주 정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디서 겁니다. 불났나 그런 거? 예, 불났나. 그럼 가만있어 봐.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 네. 대구 동구을에 있는 대한수목원에서 우리 네. 둘이서 이렇게 대담하는 거 위성에서 네. 찍을 수 있어요? 예, 찍을 수 있죠. 그래요? 예. 안 보이는데? 우리 아리랑 위성은 아니, 위성이 안 50cm. 보이는데 지가 어떻게 찍어? 아, 이거 538km에서 안 보이는 높은 곳에서 찍는구나. 예, 외기권에서 이제 왜냐면 예. 이 북한을 찍을 수 있는 아하. 유일한 게 북한은 뭐 이래 레이더 다 걸려가지고 항공기 드론 이런 건 못 찍거든요. 네. 그 위성에서 아주 성능이 좋은 카메라로 찍는 거죠. 북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위성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다 찍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국정원이나 네. 뭐 이런 국방안보 재재난 이제 산불이 났다. 그러면 이제 산불이 나무가 다 탔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싱싱한 나무가 있고 산불이 다 타고 난 지역이 있으면 이 클로로필 엽록소가 없는 거예요. 다 죄가 돼가지고. 예. 그 주변에는 굉장히 싱싱한 나무들하고 산불이 다 타고 남은 이 피해 지역을 위성으로 찍으면은 그냥 그대로 면적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난산 사태뿐만 네. 아니라 국토관리 뭐 다 됩니다. 아하. 요새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 예. 해양위성이 2010년에 발사됐습니다. 해양위성? 예. 바닷물 찍는? 예, 국토 관련 모든 부처가 위성센터가 다 있습니다. 예. 7조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누리호 그 발사체 로켓 로켓 2조에다가 예. 위성 쏘는데 5조 들여가지고 아리랑 위성 50cm 네. 아니 박사님 계시면 예. 여기 등판 뭐 이렇게 다 나옵니다. 50cm까지 맨홀 뚜껑까지 나와요? 위성에 다 나오고 또 천리안 위성 같은 거는 제가 예. 한 30년 전에 KBS 추정 60분 진행자를 할 때 예. 그때 제가 한번 그 정보기관으로부터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네, 30년 전 기술로 네. 우리의 그 정찰 위성이 네, 네.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한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30년 전이니까 이게 기술이 93. 정말 빠르게 네. 발전한다고 치면 네. 지금은 거의 뭐 1cm 단위까지 다 정확하게 네.
그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짐작은 그렇게 되는데. 예, 첩보위성은 좀 비밀이긴 하나 음흠. 우리나라도 있는 점도 모르겠지 우리나라는 예, 없다고 치고 우리는 NCND. 예, 예. 군사적인 문제니까. 예. 11cm까지 어. 그러니까 거의 다 뭐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야, 이렇게 아침에, 야, 진짜 멋있긴 멋있다. 이게 803 803 기술기입니다. 기술계에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전체가 저기서 보이는 저기서부터가 다 803이겠네요? 네, 803입니다. 기술계에 있는 네. 대한수목원에서, 대한수목원. 이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우리 조명희 의원님하고 네. 위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성. 예, 최첨단 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성 기술은 역시 미국이 제일 앞서 있겠죠? 네, 미국이 네. 세계 강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다른 분야도 뛰어나지만 위성 가지고 전 지구를 다 찍어요. 지금 30cm 아. 위성 GOI라는 미국 위성이 네. 전 지구를 다 찍어가지고 모든 지구의 정보를 미국이 다 갖고 있던 거죠. 그래 우리 영변에 핵실험하는 거, 예. 뭐 이런 거 미국에서 발견해가지고 다 이제 우리가 그래 쇼크 받아가지고 아리랑 3호A라는 거를 이 65cm, 55cm짜리 네. 그 적외선 실어가지고 다시 발사했지 않습니까? 이게 위성을 대기권 바깥에 띄워서 네. 지구의 그 자전과 같은 속도로 돌게 하면서 계속 예. 찍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지궤도라고 36,000km에서 우리 기후라든가 기상, 미세먼지, 야, 그 해양, 36,000km 상공이에요? 예, 그거는 엄청 정지궤도라고 높은 데네. 자리고 있고 우리 아리랑 위성 같은 거는 그냥 우리가 찍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찍는데 늘 3일에 한 번씩 뭐 그 관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538km에서 좀 굉장히 예, 이제 우리 아리랑 낮게 이제 뜨는구나. 예, 2호는 1m, 3호는 65cm, 3호에는 55cm. 이제 6호, 7호 해가지고 5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씨가 맑을 때도 있지만 흐릴 때는 뭐 합니까? 뚫고 구름도 뚫고 낮이나 밤이나 올웨더 해가지고 전천으로 찍어요. 그렇게 위성을 네. 띄워 올려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예. 세계에서 몇 나라 됩니까? 우리가 예. 한 10개 나라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7대 우주강국이라는 거는 아하. 우리는 위성은 굉장히 이게 정밀하고 북한도 찍고 전 지구를 다 찍는데 로켓이 그동안에 아하. 이게 1톤이거든요. 그래서 1000kg짜리 뭐 이런 거를 발사 500kg까지 원래 우리 손으로 돌 던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 그거를 1톤 1000kg 되는 거를 올리고 하는 로켓이 없었어요. 아하, 예. 그게 이제 ICBM이라고 대륙 쏘면은 대륙간 탄도탄이 되고 거기에 네. 미사일 실으면 위성 실어가 위로 올리면 발사체가 되는데 아하, 예. 북한 애들은 이게 굉장히 발달했어요. 로켓이. 운반체 기술이. 예. 그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 가서 뭐 400억 주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발사했어요. 우리 발사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누리호, 네. 네, 하면서 나로호가 참 예. 힘들었었는데 그 발사체 기술, 로켓 기술을 확보해가지고 누리호가 성공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술로 네, 발사하고 우리 기술로 위성을 운용할 수 있는 운영하고. 예, 그런 우주강국이 예.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마 7대 우주강국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나라들이 들어갑니까?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러시아, 유럽,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가 들어가죠. 예, 인도가 이번에 뭐 태양 탐사, 달 탐사, 뭐 우주 쪽에 인도가 우주 쪽은 굉장히 뛰어나니. 예, 수학을 워낙 잘하는 나라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자, 그런 우주강국인데 그러면 또 사실 지금은 다들 미국도 보니까는 우주군이라고 아예 그러더라고요. 예. 예, 공군이라고 안 하고 여러 나라가 우주군을 창설하기도 네, 하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이 우주 공간에서의 다양한 이 상업적 활동, 군사적 활동이 이제 일상화되는 시기인데 네.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우주항공청이잖아요. 예, 제가 그 과학기술본부 예. 대선 때 과학기술본부장을 했는데 윤석열 캠프에 예. 1호 공약이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청 만드는 거예요. 어허, 예. 우리 국토 관련 모든 부처가 위성센터가 다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도 네. 있고 국방과학기술원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국방안보뿐만 아니라 우리 국토의 모든 관리를 위성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어허, 예. 근데 아직 우리 공무원들이 국토 관리하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각 부처마다 다 있으니까 그거를 종합해가지고 국가우주청을 만들고 네. 우리 카이라든가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기업도 공기업도 이제 우주 개발을 다 하니까 네네. 이걸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생겨야 되겠다 해서 예, 제가 예. 국가우주청.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청을 이게 정부 부처를 신설하는 거니까 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네. 이거 왜 더불어민주당 왜 이거까지 이거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기존에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이나 국방과학기술원이나 천문연구원이나 우주 관련 모든 연구원에서 했거든요. 그게 거의 대덕에 있습니다. 대전에. 네. 근데 그 지역구가 조성래, 이상민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연구원들하고 같이 해서 자기 거기에 우주청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공기업인 카이, 네. 한국항공은 그 사천에 있지. 있거든. 예, 경남 그래 사천. 이제 카이가 기술 이전을 거의 다 받았어요. 우리 국토위성 2호 같은 건 카이에서 개발하고 있거든. 예. 그리고 이제 모든 그 경남의 진주 같은 데 우주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항공 우주는 떼려야 떼놓을 수 없고, UAM 같은 또 우리 드론 같은 것도.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대선 때 사천에서 이제 항공우주청 사천에서 이제 사천에 설립하겠다는 예. 이 공약을 했는데, 그래 그걸 계속 딴지를 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는 그 대전에서 대덕에 관련 우주 연구를 하고 실제 우주청은 모든 걸 총괄하고 모든 관리를 하니까 사천이 맞지 그건 않나 사천으로 가자. 싶은데 어석수가 많으니까 계속 민주당은 딴지를 더불어민주당도 우주항공청 신설 자체는 반대 안 하죠. 거기도 공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지 제 생각에는 이것들이 겉으로는 반대 안 하는데 계속해서 네. 별 것도 아닌 걸로 뭐 우주항공청을 어디다 놓느냐 이런 걸로 네. 가지고 시비 거는 네. 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이걸 좋아할 리가 없잖아. 그렇죠. 김정은 북한이 어. 최고 싫어하는 게 우주 그렇지. 또 중국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뒤에서 다. 지금 이 예.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중국, 러시아. 그런 의심이 많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발사체 음. 쏠 때 음. 우리 로켓이 없어가지고 발사체가 없어 러시아에서 네, 러시아 거 발사하거든. 했죠. 예. 우리가 자기들 고객이에요. 어. 그 고객이 이제 기술 독립해가 하니까 뭐 네. 싫어하고 김정은은 더더욱 싫어할 거고. 혹시 이 김정은이가 자기 체제 위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암살 명단 리스트 만들어서 네. 또 공작원들한테 지시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이제 그 북한 인권운동하는 박상학이라든지 뭐 또 예전에 태영호 같은 사람들 네, 예. 그 리스트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조명희 의원도 리스트에 오른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북한이 제일 겁내는 기술인데 이게. 예? 아니 전번에 그 참 그렇게 리스트 올랐던 자체가 제가 참 이 VIP인데가 됐는데 지난번에 예. 북한 애들이 네. 그래서 우리 걔들은 위성을 잘 개발 못해요. 그래 카이를 북한 애들은 이거 해커를 너무 잘합니다. 걔들은 한 7,000명 있어요. 우리는 1,000명밖에 없어요. 그래도 거의 초급이 많고. 그쪽은 7,000명. 예. 근데 카이하고 항공우주연구원 위성 만드는 그 기술을 카이에 줬는데 카이가 완전 해킹 당했거든. 그래 해킹 해가지고 가서 그냥 뭡니까 발사했는데 실패를 2번이나 했잖아. 우리 거 해킹했다가 예. 혹시 이렇게 좀 잘못해갖고서 해킹 준 거 아니야? 이게 첫 버전은 워낙 네. 지금 국회에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도 네. 정말 국가의 그 국정 운영에 네. 외교나 안보나 또는 네. 경제나 네. 뭐 복지나 네. 정말 국가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저 사람은 차라리 없으면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는 사람들 있죠. 예, 한 3년 여기서 해보시니까 어때요? 예, 맞습니다. 정말 제가 사실은 삼수해서 들어갔거든요. 예. 19대 때는 제가 학교를 경일대학에서 경북대학을 옮기는 준비를 3년 했어요. 그래서 경북대학교 옮기기 위해서 이제 그때 뭐 요청이 있었으나 예. 제가 고사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20대는 19번 받았는데 17번까지 들어가고 제가 경북대학교 대학에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저 일이 바쁘다 보니까 지역 활동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삼수회가 들어가니까 국회는 무조건 선수예요. 그리고 너무 정쟁만 하고 정무적인 곳에만 너무 심취를 하고 정책은 안 하는 거예요. 아하. 특히가 이제 제가 재선을 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은 거는 제가 우리가 여당 됐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고승국 박사님도 큰 역할을 무슨 하셨는데 말씀? 예. 여당이 되니까 이게 이제 모든 국토 관리는 여당이 정부가 아. 하니까 네. 제가 그동안에 93개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예. 1호 법안부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건 하나도 통과가 안 안 해다릅니다. 됐지. 예. 제가 스마트 방역법 뭐 우리 거기에 참 불행하게도 10개 우리 OECD 국가 중에 노벨 과학상이 없는 유일한 나라예요. 예. 저 1호 법안이 그겁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 4년 하면서 우리는 노벨상이 왜 없나. 제가 대학에 30년 있으면서 내가 그걸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네. 그래 그거 악성 그 요소를 다 제거하고 노벨 과학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을 발의했는데도 여당은 뭐 그때 우리 야당이었잖아요. 그 시행령 몇 번 체크해도 안 돼가지고 네. 이번에 이제 여당이 되니까 태도가 달라졌어요. 정부 부처 공무원들 태도가. 예. 스마트 방역법 제가 빅데이터 가지고 사이즈 거리두기 잘 하라고 법안을 그냥 바로 통과시 21년에. 근데 질병관리청까지 찾아갔습니다.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그거 해라. 사이즈 거리두기를 너무 그냥 얼렁뚱땅 비과학적으로 하니까 소상공인들이 엄청 돈을 몇십조 손을 예, 받습니다. 예. 그래서 여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게 뭔가 제대로 된 법을 좀 발의해서 네. 시행을 하고 국민들한테 서비스랄까? 국민들의 삶을 좀 충만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재선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금 보면 정쟁만 하고 어쩌든지 또 위에 또 딸랑딸랑 해가 무슨 타이틀 하나 받아가지고 공천이나 받으면 우리 대구 경북은 공천 이꼴 당선이거든. 공천만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 다음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이 그래요. 참 많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게 저 국회의원이 비례는 뭐 비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지역은 그 지역의 대표라고 하는 성격이 있지만 네. 그러면 지역 의원이라고 부르지. 네. 그리고 그거 하는 사람들은 또 있어요. 도의원, 시의원. 네, 지방의원. 근데 그들과 별도로 국회의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뽑는 거는 지역에서 뽑지만 네. 국가 일을 하라는 뜻이거든. 네. 예, 국가 국가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 국가 일을 하는 이 국회의원들 300명이 아까 네. 우리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제 기준으로 보면 진짜 국가 일을 하는 국회의원은 그저 20, 30명밖에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돼. 네. 나머지는 전부 지정치 하느라고 네. 예, 뭐 국가가 뭐 국민이 이거 다 뒷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좀 완전히 물갈이 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히 물갈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그래서 대구는 갖다 꼽아요. 대구 경북은 공천 이꼴 당선이니까 아하. 아니 지역에 전전 이바지하지도 않고 갖다 꽂으니까 제가 작년 11월에 대구 동구발전연구원이라고 열어가지고 네. 매월 현안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명희 의원하고 그 대구 동구를 이제 둘러보고 있는데 이 첫 장소인 이 대한수목원이 너무 좋네요. 예, 우리 저 국회의원이 한 300명 되지만 여러분들 이 21세기 우주항공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전문 일꾼은 조명희 의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지금 준비하면서 저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이런 진짜 그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입법부에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조명희 의원하고 이제 우주과학에 대한 말씀을 쭉 들었는데 네. 그래도 또 여기 대구 동구을 지역에 지역구 도전을 하시니까 네. 대구 동구을 얘기도 좀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그 얘기는 조금 자리를 옮겨서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구 비례 국회의원을 하다가 네. 지역구 그 준비하시니까 어때요? 예. 힘든 거 많죠?
예, 뭐 기존에 우리 당으로선 처음이랍니다. 아, 지역구 의원이 예. 이 당협위에 이제 있는데 어허. 비례가 이 네. 사무실을 오픈한 게 아하.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 지금 뭐 아무래도 여기는 유승민의 그 정치 바탕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대식 의원도 아니, 마찬가지로 하니까 엄청 행사나 가면 소개도 안 시켜줘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네, 무슨 유승민 텃밭이라는 건 다 옛날 얘기예요. 네. 얼마나 쫄보면 지역구에 출마를 못 해요. 이게 네. 지역구 국회의원은요. 예, 죽을 땐 죽더라도 지역에서 죽어야 되는 거거든. 예. 예? 아니 근데 뭐 지난번에도 보니까 겁나서 아예 출마 포기해버리고 네. 대신에 집 부하 공천 주고 말이지. 네. 예, 여기 앉으실까요? 이제 여러분들 저 뒤에 보이는 저 산이 팔공산이에요. 아주 멋있죠. 예, 아주 품이 네. 넓어요. 이게 이제 대구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산인데 이 동구을이 이게 구심이잖아요. 네. 구도심. 구도심. 어느 도시나 가면 동구, 중구, 서구가 있는데 이게 다 구도심이야. 네. 그래서 아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신도심에 비해서 개발도 좀 더디고 네, 네. 또 문화적인 이 인프라도 좀 네, 적고 인구는 빠져나가고 네. 때로는 막 슬럼화되기도 하고 그죠? 예,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대구 동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구 동구는 예. 사실 그 예전에는 이게 정말 주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공항이 여기 우리 대구 TK 공항이 여기 대구 동구에 있었죠. 맞아. 예, 그거 좀 예, 옮기기로 한 거 아니에요? 옮기기로 한 겁니다. 군의로 옮기기로 하고 이제 지금 그 후적지를 어떻게 활용할까 아하, 하고 예. 옛날에 대구 동구는 대구에서 가장 면적이 넓습니다. 예전에는 대구 주변 도시 우리 경산 예. 옛날 대구는 예쁜 아가씨가 많았어요. 사과를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이거 팔공산부터 예. 시작해서 이게 그 대구 주변 위성 도시들이 도시라기보다는 그 지역이 다 대구로 통합된 게 여 동구을입니다. 아하. 도농 복합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요, 이제 그래요. 점차 예. 이제 그렇게 면적은 넓고 주로 이제 이 팔공산하고 금호강 이런 공항이 있고 하니까 큰 건물이 못 들어서고 아하. 도시화가 좀 늦어졌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좀 이제 대구에서 가장 발전이 좀 늦은 좀 늦은 지역이다. 예,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저 뒤에 보이는 마을은 송정동인 것 같아요. 송정동. 그래요. 그럼 예. 이제 이 지역민들이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바로 그런 좀 네. 상대적으로 좀 발전이 늦었던 부분에 대해서 뭐 네. 좀 힘있게 좀 발전 추진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사실은 뭐 지역구 의원님들 탓하는 건 아니지만 네. 많은 이 역대 국회의원들이 계셨지만 예. 사실 우리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는 크게 기여를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공항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으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10년 전부터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된 거예요. 2011년에. 저 광주에 예. 무등산 우리 그렇지. 무등산 그거 너무 국립공원이에요. 잘 알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안 그럼 돼가지고 공원이 아니면 뭐예요? 그냥 산이에요? 그냥 어디- 도립공원인가? 여기 팔공산. 도립공원으로 40년 있었어요. 도립공원이구나. 예. 많은 경상북도, 어허. 칠곡군이, 영천, 경산 이렇게. 그 앞에는 전면은 대구시 동구을입니다. 아하, 예. 그런데 도립공원으로 40년 있었는데 전혀 이 개발이 안 되고 많은 문화재가 있고 자원도 풍부하고 한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10년간 해서 이번에 이 23번째 국립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팔공산 국립공원화. 네. 그거 됐어요. 맞아. 뉴스 본 것 맞습니다. 같아. 그거 네. 의원님 작품이에요? 예. 어허. 제가 2014년부터 803 문화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뭐 세미나도 하고 뭐 계속 하다 국회 가서 제가 그 큰 대구에서 버스 5대 가가지고 이 803 국립공원 성격하는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면 뭐가 달라져요? 첫째는 환경부에서 어. 큰 예산부터 달라지고 아하. 이 탐방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예. 중앙부처에서 해주니까 네네. 예, 굉장한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 아하, 예. 그래 단지 이제 조금 규제가 심한 부분은 제가 법을 2개 발의했습니다. 네. 이 10년 만에 국립공원 분석하는 걸 5년으로 땡기고 네. 주변에 시설 같은 걸 규제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하는 법을 2개를 발의하고 그래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구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 803 국립공원 되는 거다. 아하. 그래서 그 멘트를 하셨어요. 네. 네, 해가지고 그냥 급속하게 중앙산지위원회 뭐 국가자연공원위원회 통과해서 예. 5월 23일 날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 되면 네. 탐방객이 이게 자산 가치가 한 1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립공원에 가장 이게 높고 그리고 탐방객이 기본적으로 100만 명은 늘어날 거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이 팔공산 그리고 그 금호강, 네. 금호강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금호강이 국가천인데 습지도 좋고 한데 이제 TK 공항이 이제 이전하게 되면 예. 이렇게 해서 생태관광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도 대구 동구발전연구원에서 국립공원 예. 803 국립공원 관련 토론을 3번 했습니다. 아하, 예, 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 우리 의원님 일하시는 거 보면, 아주 집요하시네. 예, 10년 전부터 이거 네. 803 국립공원 작업을 시작해서 마침내 이뤄내셨네. 네. 대단하십니다. 예. 그 고집이 셉니다. 제가 조식 남명 후손이라. 아, 그러신가요? 예. 네. 고집이 예, 세고. 남명 선생, 네. 그거 대단하죠. 예. 그 위성이 굉장히 유용한데 아무도 어허. 안 해가지고 제가 그 지질자료연구원을 대전하고 서울하고 8년간 다니면서 제가 석박사 논문을 쓰고 왜 그 쉬운 거 놔두고 왜 어려운 걸 하느냐고 주변에서 아하.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 예. 위성 어려운 걸 왜 하냐고. 음. 그래서 뭐 한 번 마음 먹고 옳다고 생각하면 가야죠. 제가 고성국 박사님 닮았나 봐. 그래요. 예. 예. 제가 동굴은 지난번 네. 총선 또 그 전 선거 때도 여러 번 내려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6년 선거 때부터 네. 대구 동구을에 대해서 네.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네. 그때가 이제 유승민 세력을 어떻게든 이 대구에서 척결하려면 네. 퇴출시키려면 동구을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동구를 여러 번 내려와 봤는데 네. 뭐라 그럴까 그 대구 동굴 주민들의 정치의식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정치의식은 굉장히 높은데 그 이른바 삶의 질? 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이 을만 갖고 할 일은 아니고 네. 이게 동구의 가불로 국회의원 지역구는 나눠져 있지만 네, 네. 동구 전체가 좀 하나의 발전 비전을 가지고 네, 네. 동을의 국회의원, 갑의 국회의원, 네. 또 구청장이 또 시장이 합심해서 뭔가 그랜드 디자인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제가 보건복지위에 계속 있는 거는 네, 네. 사실은 제가 전공은 위성이지만 예. 뭐 국토위가 가면 좋하지만 뭐 다들 반대를 해요. 어. 저 민주당에서 예. 제가 공격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아직 보건복지위에 국토위에도 못 가시는구나. 그래서 예, 뭐 가짜 뉴스 가지고 경북주사파들이 반대해가지고. 예, 가짜 예. 뉴스 가지고 저를 매도를 하니까. 아, 그런데 이제 저희 보건복지에 있어 보면은 일부러 있는데 네. 일부러라기보다는 예. 계속 있는 거는 예. 우리 그 포항 여기는 노인들이 많이 사셔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적하고 공기 좋고 아하. 그리고 또 예술하는 작가들이 많이 삽니다. 네. 803 금호강이 아름답고 아하. 하니까 그래서 이제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여기 반야울 안심까지 대형 병원이 없습니다. 골든타임 노치가 죽는 분이 아이고, 예, 예. 국내에서 뭐 1, 2번째 가요. 아, 그래요?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의 소망이 음. 큰 대형 병원, 응급실 있는 큰 대형 병원을 유치하는 거죠. 의원님 말씀 진짜 실감되는 게, 네. 저희도 이제 89 되신 그 노모가 계시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한 달쯤 전에, 네. 진짜 빨리 알게 됐어. 네. 좀 열이 좀 나는데 좀 이상해. 조기 그래, 발견. 병원에 모시고 가서 어쨌든 예, 예. 어떻게든 완치가 되셨어요. 근데 예. 병원 얘기가
네. 이거 이렇게 빨리 오셨으니까 다행이지 막 이러더라고요. 예, 예.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네. 무슨 큰 사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맞습니다. 일상에서 그런 게 벌어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시니어가 우리도 다 나이도 들어가지만 네. 가까운데 병원 옆에 사는 게 맞아요. 정말 자식들이 안심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대형 병원을 그 유치하는 것이 제가 803 국립공원 만들었고, 아하.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목표가 10만 명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을 유치하자, 동구에. 우리가 대형 병원 없는 시도가 제주도하고 경북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경북 중앙에 놓으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다른 분이 많은 분들 못 가니까 4번 국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경북에서 대구로 오는 그 아, 넓은 교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이 교통 요지에 1호선도 지하철 1호선도 또 지나가고 그러면 해서 경북분하고 대구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같이 있는. 합쳐서 예, 안심 지역에 예. 지금 대형 맞아요, 병원을 맞아요. 유치하려고. 요즘 다들 이제 그 60대 중반이 되면 다 이제 그 귀촌을 꿈꾸거든요. 네네. 그런데 딱 걸리는 딱 게 걸리는 병원이야. 게 맞습니다. 딱 걸리는 병원이- 게 병원이야. 네. 그 뭐 자식들은 좀 멀어서 그저 한 두어 달에 한 번 얼굴 봐도 되지만 병원은 가까이 와. 맞습니다. 예. 가까이 있는 병원이 뭐 효자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뭐 문제가 참 많은데 또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많지만 네. 이걸 다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는 좀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 중에 딱 핵심거리를 잡아서 해결해야 되거든. 네. 예, 그러니까 역시 과학자답게 딱 그 핵심거리를 정확하게 짚으시네. 예. 네, 제가 21대 들어갈 때 어떻게 의정활동 할 거냐고 다들 질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현장과 네. 팩트 기반으로, 팩트가 진실이잖아요. 어허. 현장과 팩트 기반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 예. 그런데 요즘은 그건 기본이고 하도 민주당이 그냥 막 정쟁을 하고 그 너무너무 괴로운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도 해양위성에서 다 할 수 있고 예. 양곡법 있지 않습니까? 예, 양곡법. 양곡법도 우리 그거 말도 안 되는 법이지. 농업위성이 예. 25년에 올라갑니다. 발사되는데 어허, 예. 농업위성 센터도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다 알아요. 그게 전주에 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1조 4천원 국민세금 가지고 창고비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누구 다 해놨잖아. 쌀 생산량 다 나옵니다. 어허. 그러니까 얼마나 쌀이 남는지. 그렇지. 위성으로 네. 쌀 소출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런데 쓸데없이 그 창고 1조 이상. 1조 4천억. 또 개정안도 지금 4개 정도 발의해놨대요. 그래, 위성 가지고 다 되는 걸, 그걸 근데 공무원들이. 이게요, 의원님. 과학의 언어하고 네. 정치 언어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우리 이제 돌팔이라고 하니까 영국의 유명 과학자를 돌팔이라 하니까 글쎄 말이야. 아이고 참. 그래 과학자는 국회 필요 없나? 저거 21대 만에 제가 위성 처음 들어갔는데 위성으로 평생 40년을 했는데 다 되는데 뭐 국토 뭐 50cm 뭐 다 돼요. 지리정보 시스템 가지고 분석하면은 다 나와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다. 난 속상해 죽겠어요. 우리 조명희 의원이 동구에서 10년 만에 만들어낸 게 팔공산 국립공원. 네. 저거 자기가 했다고 플래카드 거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많습니다. 하다못해 방송 출연해서 자기가 했다고 지가 하는 했다고?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다 숟가락 하나씩은 얹을 수 있을 테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명희 의원 작품이 맞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국회 등단이 되면 꼭 해야 될 거 딱 하나만 꼽자면 종합병원. 네, 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대구와 경북의 그 교통이 좋은 요지에 해서 경북 분들과 대구 분들이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 뭐 현안들도 많습니다만 요즘 지난 8월에는 매월 토론회를 하는데 파크골프. 파크골프. 요새 파크골프가 뭐 국내 완전 붐이에요. 그렇습니다. 파크골프를 이게 중앙부처가 환경부, 국토부, 문체부 해서
근데 이 제대로 이게 지자체하고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지자체에서 파크 골프장 만드는데 예, 예, 중앙부 예. 쪽 환경부에서 이거 미리 예? 어허. 관리를 안 해가지고 뭐 국가하천 주변에는 폐쇄도 시켰다가 좀 오류가 있어요, 실수가. 그리고 그걸 제가 다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이제 지금 파크 골프에 대한 토론을 했더니 애들도 생활체육도 부족하고 요새 애들이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애들이 뭐 야구를 시키든 생활체육을 많이 시켜야 맞아, 되는데 맞아.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 토론을 했더니 한 300명이 오셔가지고 파크 골프 또 치세요? 저는 그냥 가서 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 파크 골프장에 제가 자주 갑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오늘은 이제 대구 동구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지자체를 돌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파크 골프를 알게 됐어요. 네. 알게 됐는데 이거는 진짜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파크 골프 학과가 생겼어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 학과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예. 여기 저 경북 어디에 생겼는데? 여기 영진전문대, 영진전문대학교에 수성대 뭐 파크 골프 이렇게 학과가 있어. 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교수님 와서 하는데 예. 361개가 있어요. 우리 국내. 지금 곧 이제 45만인데 100만이 되고. 그렇지. 그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일본은 뭐 400개 그 1000개에 400만이래요. 일본은. 근데 우리도 들어와가지고. 아니 우리는 곧이어서 1000만 될 거예요. 예, 이게 예. 워낙 좋은 거예요. 예. 돈 안 들고 가깝고 들고. 그리고 운동되고 재미있고 네, 예. 그리고 시간도 거의 많이 안 들고 예. 그저 1시간이면 한 바퀴 도니까 네. 예, 그 파크 골프는 저희가 가는 데마다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네. 우리 조명혜 의원이 파크 골프를 이렇게 관심 갖고 네. 계신 것도 또 처음 알았어요. 아우, 예. 그래, 그거를 시하고, 구청하고, 예. 국토부하고, 환경부. 그거 조정해줘야 될 일이 제가, 있어요. 예. 예. 제가 기후위기특위거든. 제가 평생을 한 200개 도시계획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주 200개 위원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거 하는 풀어가는 방법을 알아요. 그러시구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파크 골프를 예. 한번 다니시면 네. 이 건강정진, 치유, 여가선용 네. 이런 게 굉장히 국민들한테도 좋은 거 같고.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저 대구 동구에서 네. 을 지역입니다. 예, 잠시 후에 저희가 갑 지역은 따로 또 한 바퀴 돌 건데 을 지역은 우리 조명희 의원과 정말 네. 이 풍광 좋은 네. 대한 수목원에서 이런저런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주과학 박사 1호 그리고 우리나라 위성 전문가 그런데 종북주의파들이 하도 반대를 해서 국토교통에 가야 뭔가 위성 기설을 네. 실제로 쓸 수 있는 데인데 거기 못 네. 가고 네. 지금 보건복지위에서 그러면서 이 대구 동구와 경북 분들을 위해서 종합병원 유치에 팔굽혀 나서고 있는 조명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든 걸 탁탁 집어서 정말 우리나라 정치에 획을 그어주시는 우리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즐겁게 대담을 했습니다. 제가 대구 동구를 기본으로 해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 하려면 조명희처럼 해라 하는 샘플을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